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나눔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기도의료 상조의 제공입니다. 이 시간은 AM 1590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7월 1일부터 일리노이 주민은 식료품 구입과 주유소 휘발유 주유 시 부담이 늘어납니다. 식료품 구매에 부과되던 1% 세금을 복원하고 일리노이주 유류세를 갤런당 3.1센트 인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식료품세를 유예했죠. 이 조치는 작년 초 통과된 465억 달러 주 예산 계획의 일부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구제책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2023년 7월 1일까지 최대 4억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당시 주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슈퍼마켓 뉴스닷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식료품 판매세를 부과하는 13개 주 중에 하나이지만 식료품 판매세를 시행하는 주 중에서는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중입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갤런당 3.1센트, 7월에 갤런당 3.1센트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6개월 동안 유류세 인상 계획을 일시 중단했죠. 이 또한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겁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2019년 주 유류세를 19센트에서 38센트로 2배 인상하는 법에 서명했으며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매년 유류세가 3.1%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도로 개선을 위한 인프라 계획의 일환인데요. 일리노이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다음 달 일리노이주 운전자들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기간보다 갤런당 6.2센트 주 유류세를 더 납부해야 되며 총 유류세는 갤런당 45.4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6.25%인 일리노이주의 주 판매세에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일리노이주의 공립사립 차터스쿨은 이제 자녀가 괴롭힘에 연루될 경우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더 빨리 알려야 합니다. 지난주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는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된 경우 학교가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하는 기간을 10일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일리노이주의 괴롭힘 방지법 개정을 승인했죠. 법안 지지자들은 24시간 통지 변경으로 학부모가 더 빨리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학교 내 사이버 안전 교육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악시오스는 시카고 공립학교에는 이미 24시간 내 괴롭힘 신고 기준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CPS 대변인은 우리는 이전에 주법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괴롭힘 방지 정책을 운영해왔다며 이번에 업데이트된 주법을 검토해 기존 정책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세 아들이 학교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브론스타인과 또 그의 아내 로즈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학교나 온라인에서 괴롭힘에 연루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는데요. 부부는 학교 교사들이 아들의 괴롭힘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히 일찍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들이 다니던 라틴 학교를 고소했습니다. 브론스타인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법안이 법을 따르지 않은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법안 발의자인 마가렛 크로스 하원 의원 대변인은 학교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실효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악몽을 꾸던 중 스스로에게 총을 쏘아 부상한 60대 남성이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북서부의 부촌 레이크 베링턴에 사는 마크 디카라가 지난 4월 10일 밤 10시께 자택 침실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발견된 지 2달여 만인 전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할 수사당국인 레이카우니 보안관청은 사고 당시 다카라가 경찰에 집에 도둑이 든 꿈을 꾸었다. 비몽사몽 상태에서 방 안에 있던 권총을 찾아 들었다가 실수로 스스로를 쏘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죠.
당국은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디카라 자택의 외부 침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다카라의 출혈이 매우 심해 지혈대를 사용해야 했다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총탄이 다카라의 다리를 통과한 후 침대에 박혀 또 다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다카라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어진 수사 과정에 당국은 다카라의 총기 소지 허가증이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2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유효한 허가증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것과 또 부주의한 발포 등의 혐의입니다. 다카라의 직업은 변호사로 알려졌는데요. 그의 허가증이 취소된 이유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카라는 체포된 후 법원에서 보석금 15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곧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는 29일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니첼가 올해 새롭게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 지역의 공립대학교 중에 2023년 최고의 공립대학 랭킹 A+를 받은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니첼은 매년 미 전역의 총 500개의 학교에 대한 순위를 발표하고 있죠. 학업과 각종 커리큘러의 다양성과 질을 평가해 순위를 매깁니다. 그 결과 올해 일리노이주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대학은 일리노이 대학 어버나 샴페인으로 학업 다양성뿐 아니라 음악과 스포츠 등 과외 활동 등에서도 A등급 이상의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미 전체 순위로는 12위에 랭크됐는데요. 이 대학은 일리노이주 어버나 샴페인 시에 위치해 있으며 줄여서 U of I, UIUC라고도 불리죠. 늘 미 상위 50위에 드는 공립대학교로 평가돼 왔으며 모든 부문에서 다채롭고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 다음으로 주에서 2번째로 오래된 공립대학이며 약 150개의 다른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7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 전체 순위로는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가 차지했으며 2위는 앤아버의 미시간 대학교, 3위는 조지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4위는 버지니아 대학교가 랭크됐습니다. 일리노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인 UIC,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는 A-를 받아 준의 2위입니다. 미 전체 순위로는 88입니다. 김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김일성의 아이들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후 7시 30분 알링턴 하이츠에 소재한 여수른교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은 1950년대 동유럽 국가의 위탁교육 명목으로 보내진 수천 명의 북한 전쟁고아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구소련 간의 체제 경쟁 속에서 김일성 권력체제의 사회주의 우월성 선전에 이용된 전쟁고아 5천에서 1만 명의 숨겨진 삶을 다룹니다. 김덕영 감독이 다큐멘터리 제작 기간에 소요한 시간만 무려 16년. 김 감독은 북한 전쟁고아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폴란드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에 생존해 있는 북한 전쟁고아들의 친구, 교사 등 11명의 증언과 각국의 기록보관소와 국립도서관 등을 통해 100여 장의 사진과 북한 전쟁고아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유럽으로 보낸 80여 통의 편지를 확보, 그리고 북한 전쟁고아들의 일상에 대한 옛 기록 필름 등을 발굴해 이주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동유럽의 북한 전쟁고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가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은, 아직도 김일성의 아이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아, 이런 역사가 있었나, 한반도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50년대 그 북한의 그 정치 체제가 어떻게 김일성 중심으로 만들어져 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영화 제작하는 데만은, 이 자료 모으고 하는 데만은 1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이런 영화, 북한에 관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이 정도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동유럽 곳곳에 있는 이런 숨겨진 자료들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발굴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화로, 이제 한 편의 영화로 80분짜리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분단의 아픔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북한 체제의 어떤 모순성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2004년 북한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한 루마니아 여성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 취재 결과 김 감독은 북한의 전쟁과들에 대해 김일성 유일 사상과 또 주체 사상 교육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북한 주체 사상의 시작이 통상 알려져 있는 1960년대가 아니라 이미 1950년대 초부터 준비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 이 북한의 본격적인 전쟁고아 송환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동유럽에서 생활한 고아들은 1956년 이후 북한으로 소환돼 오지의 탄광이나 공장 등에 분산 수용됐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다큐는 지난 2020년 로마 국제영화제 다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또 뉴욕 국제영화제에 이어 지난해에는 미국 아시아학회 영화제 본선에 진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끝으로 김 감독은 이 다큐멘터리의 관람 포인트에 대해 북한의 폐쇄성, 또 북한의 비정상성에 대한 산발적인 접근과 분석은 많았지만 이것을 입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한 부분은 사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이라며, 이 영화가 해외 동포들에게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접근과 또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김 감독은 여수론교회에서 진행될 상영회에 이어 시카고 동포들과 간담회 시간도 마련합니다. 상영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론교회 847-878-9699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김 감독의 이번 미국 방문은 현재 차기작으로 제작 중인 건국의 역사를 조명한 영화 건국전쟁의 자료를 발굴 취합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큐멘터리 김일성의 아이들에 대한 해외 각지의 여전한 관심에 보답해드리고자 무료 순회 상영과 또 동포들과의 만남도 병행 기획해 방문 중이라는 게 김 감독의 설명입니다. 영화 건국전쟁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한국전쟁 이전까지 존재했던 고난과 역경, 그것을 극복한 건국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4년마다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 한인 간호사 대회가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 4일간 열립니다. 이 행사는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하며 해외에 살고 있는 간호사와 그 가족을 초청해 개최되는데요. 재외간호사회 김희경 총회장에 따르면 재외한인 간호사 대회는 정기총회와 함께 전 세계 지회별 활동 상황 발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대면 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회원 간 친목 도모도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김 총회장은 이 대회는 네트워킹을 통해 간호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는 큰 행사로 4년마다 치러진다며 전 세계 우리 한인 간호사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협회의 활동 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킹을 서로 같이 해서 간호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 전 세계 한인 간호사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간호 100년, 100년 헌신이라는 새 슬로건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창립 100주년 기념식도 열립니다. 김 총회장은 한국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대한간호협회가 일단 법안 재발의에 힘을 쏟기로 한 상황이라며, 다만 재외 한인 간호사 대회는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한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100주년 기념식을 정말 크게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간호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재발의를 위해서 온 힘을 쏟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식은 아주 작게 할 생각이고, 재외 한인 간호사 대회는 예정대로 10월 31일에서 11월 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신청하시고 싶으면 시카고 지역은 시카고 협회 회장 김경희 회장님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참석을 위한 등록비는 $300입니다. 등록비에는 숙박과 식사, 관광, 행사, 재반 경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항공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시카고협회에서는 총 $3,200의 항공권과 등록비, 한국 10박 11일 여행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상품을 제공 중입니다. 제외 아닌 간호사회는 미국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독일 등 전 세계 22개 지회가 활동 중인데요. 미국에는 시카고를 포함해 남가주와 LA,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애틀란타 등의 지회가 결성돼 활동 중입니다. 각 회장단 줌 미팅을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으며 분기별 뉴스레터도 발송되는데요. 김 총회장은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 회장과 또 이사장 출신입니다. 시카고협회 김경희 신임회장은 제외 한인 간호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제외 한인 간호사 대회는 김 총회장 임기 중에 여는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차기 총회장은 호주 지회의 정경희 회장이 맡게 되는데요. 김 총회장은 저까지 5대 총회장이 모두 미주 출신이었고 처음 6대 총회장을 호주에서 맡았다며 10월 말 미리 뽑는 차기 총회장은 유럽 쪽에서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총기 난사로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하일랜드파크 시 당국이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퍼레이드는 열리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여전히 슬픔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3주 앞으로 다가온 하일랜드파크 독립기념일은 시청에서 열리는 추도식과 임시 추모식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해 총격 사건을 겪은 퍼레이드 대신 올해는 퍼레이드 경로를 따라 걷는 커뮤니티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하일랜드파크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인 아만다 베넷은 이번 행사의 목표는 2022년 퍼레이드 경로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되찾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관람이 아닌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퍼레이드는 선셋 우즈파크에서 독립기념일 커뮤니티 피크닉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또한 이날 저녁 월터스필드에서는 게리 스니즈와 루터넌트 댄 밴드의 공연과 15분간 애국적인 드론 쇼가 펼쳐집니다. 일부 행사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악천 후에도 모든 행사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인공지능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컨텐츠는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되는데요. 상원 법사위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며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AI 면책 조항 금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컨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가 생성형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AI 챗봇 제작 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먼솔 의원은 성명에서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은 위험을 줄이고 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는 AI에 대한 룰을 만드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의 일원은 오늘은 어제보다 맑게 개인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름은 다소 끼겠으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웃도는 다소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54도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 날씨에 기온은 오늘보다 소폭 떨어져 한낮 70도 초반대를 가리킬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가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68도, 습도는 90%, 바람은 북서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나눔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기도구려 상조의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